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거꾸로 갔다, 경제 규모가 슈링크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GDP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소득 이런 지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컸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죠.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된 것은요, 2020년에 당시에 미국이 코로나 때 푼 돈을 조인다 해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은 2022년 중후반기 또 2023년, 2024년 약 3년 동안 고도 성장 3%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마이너스 0.3 역성장, 이것은 상당히 생뚱맞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미국의 2025년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처음 나오는 GDP 지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그 대목을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좀 실패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이 정책, 관세 폭탄, 외국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관세를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좀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좀 전면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또 다른 나라 국민들이 죽어가든 곡소리가 나든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국이 많이 당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당한 외국으로부터 본전을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마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다른 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도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가 흔들려서, 이것을 흔히 다른 나라를 때려서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날아와서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미국 사람들 생활이 팍팍해질 거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 민심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좀 중단 또는 대폭 완화,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 대목에서 미국 경제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그 결과로 미국의 민심이 좀 이반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9%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높은 데서는 폭스뉴스 같은 데는 45%, 또 CNN은 41%,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낮은 현재 39%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전면 유보할 것이다, 철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김대호 박사 TV 영상에서 따로 올렸듯이 미국 지지율과 관세 정책 편에서요 올렸듯이 39%라는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이 정도 지지율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 됐다 또는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좀 흔들려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포기할 정도가 되려면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0.3으로 나왔다는 1분기 GDP 지수 이것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마이너스 0.3%라는 첫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집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DP가 마이너스다. 이것은 분명히 위기 또는 어떤 안 좋은 신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요. 경제, 국민들의 삶,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풍족하게 잘 산다 하는 그 경제 만족 지수를 좌우하는 지표에 GDP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GDP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또 어느 정도 높은 것이 외형을 키울 것이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야 그것을 국민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배가 부를 테니까 GDP가 높은 것은 분명히 그 나라 경제 만족도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 지표가 그러하듯이요. 자, 항상 좋고 항상 나쁜 경제 지표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GDP가 막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학을 흔히 균형의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야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국민들의 경제 만족도, 경제 행복 지수를 높이는 지수, 그것을 흔히 우리는 거시경제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시경제 지표에는 GDP도 물론 중요하지만 GDP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시경제 지표, 변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물가지수라든지 수출지수라든지 또는 재정수지, 그 밖에 분배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지표들이 골고루 잘 돼야 돼요. 이를테면, 자, 학생들이, 제가 담임선생이라고 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담임선생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느냐.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학생을 전국 1등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전국 1등 하느라고 나머지에게 교육 기회나 관심이 잘 안 가서 성적 불량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또는 평균치가 떨어진다. 이러면 과연 그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 베스트 티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여러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표에만 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요. 경제 지표라는 것은 지금 GDP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GDP가 좋아지면 GDP가 좋아질 때 다른 지표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GDP가 좋아지는 그만큼 다른 지표는 마치 어느 선생님이 전교 1등 하는 학생에게 모든 관심과 지원을 몰아줄 때 다른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GDP가 과잉으로 올라가면 다른 지표는 악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지표의
서로 물리고 물린 상관관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을 얘기할 때, 경제정책의 목표를 얘기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기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리만 앞뒤로 토끼를 맞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쪽 토끼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조물주가 하나님이 그 생존 전략을, 각 동물의 생존 전략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토끼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동물이고 항상 쫓아다녀야 되니까 일단 걸음이 빠릅니다. 총총총 뛰어다니는 걸음이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 토끼는 갑자기 적이 나타났을 때 서로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서로 갈라서서 뜁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쫓아온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저 두 마리 다 잡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를 잡으려면 한 마리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 틈을 노려서 도망을 가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한 명만 잡히자라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자, 바로 경제는 이 거시경제 지표를 모두 동시에 균형 있게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 잡느라고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시경제학의 반대말이 거시경제학인데요.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말을 일부 경제학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 아닌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거시경제학을 데피니션, 거시경제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GDP도 거시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한 지표거든요. 그러면 거시경제학을 구성하는 GDP, 그 GDP를 분석하려면 거시경제학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거시경제학이라면 멀리 보는 것을 거시경제학,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것, 지금은 어렵더라도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내 그 결말은 창대하리라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잘 되겠지, 거시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장기적으로 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와 장기는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부터 헷갈리니까 경제 분석이 잘 안 되고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경제의 반대가 미시경제학이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개념을 잘 모를 때는, 그 개념의 정의가 잘 안 와닿을 때는요, 반대어를 찾아서 그 반대어가 뭐냐를 규명해보고 그 반대의 반대로 돌아오면 자기가 원하는 그 개념의 정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시가 멀리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멀리 본다는 의미의 반대말은 단기적일 것입니다. 멀리가 장기니까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본다, 이거 단기적이에요. 그런데 거시경제학의 반대말은 단기경제학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거시경제학이 장기로 본다, 멀리 내다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시경제학의 반대말은 뭐냐?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는 현미경할 때 미자예요. 아주 미세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하나도 현미경으로 캐면 그 조그마한 곤충 하나 안에 엄청난 복잡한 구조 을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뜯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미시경제학이란 뭐냐? 이러면 물가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물가란 뭐냐? 물가를 저하하는 요인이 뭐냐? 물가라는 하나만 현미경 몇백 개를 갖다 놓고 한번 뚫어지게 보자. 이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 뚫어지게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미시경제학은 단기경제학이 아니에요. 미시냐 거시냐하고 장기 단기는 아예 개념이
기준이 다른 거니까 더 이상 이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단기, 장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하나를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게 미시적 분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의 생태계를 깊숙이 쳐다본다. 이게 미시경제학이고요. 저 멀리서 산을 바라본다. 이것은 거시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라는 것은 거대한 눈이라는 것은요. 눈이 거대하다. 멀리 장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눈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여러 거를 보잖아요. 미시는 미세하게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 부분 마이크로, 미크로 쭉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시경제학은 자기 큰 눈으로 한꺼번에 여러 거를 보는 겁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서로 상충하는, GDP가 올라가면 물가가, 그러니까 GDP가 개선이 되면 물가는 악화되는, 서로 부딪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끼 2마리가 아니라 토끼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면, 왼쪽으로 튀는 토끼, 오른쪽으로 튀는 토끼를 양쪽으로 잡으려면 그 토끼 잡는 사람이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두 손을 벌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포용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왼쪽으로 가는 토끼가 5마리 있는데 그 중에 5마리 다 놓치고 2마리밖에 못 잡아도 오른쪽에 있는 5마리 토끼 중에서 3마리를 잡으면 왼쪽 3마리, 오른쪽 3마리 해서 6마리가 되잖아요. 이게 거시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학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해봤고요. 바로 우리가 국민 경제 행복도가 높아지느냐, 잘 사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가 조화롭게 다 잘 되느냐거든요. 따라서 GDP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살림살이 나아졌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거시적 분석, 여러 통계 속에서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GDP 하나만 올리면 우리 국민들이 만족한다.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 나오는 후보들이 뭐 747 정책이라든지 아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정책을 펴니다. 내가 당선되면 10% 성장을 하겠다. 4만 달러 성장을 하겠다. 자, 그러면 4만 달러 성장이 되면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해질까요? 10% 성장하면 한국 경제가 정말 잘 되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10%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추경을 계속하고요. 내일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내일 나라 경제 곡간이 거들나더라도 추경을 계속해요. 그래서 정부 재정을 풀어서 그 돈으로 뭘 하느냐? 그냥 공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사판에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땅을 파면 인부들을 모집해서 그 인부들한테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땅을 다 파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팝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땅을 다 파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땅을 다시 메꾸게 합니다. 메꾸게 할 때 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국민 소득이 늘어납니다. 자, 국민 소득은 어떻게 잡느냐면요.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이 있는데 우선 보세요. 정부 지출이나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 GDP 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나중에 망할지는 몰라도 올해의 GDP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소득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받았었다, 아니면 기업들한테 추경으로 돈을 맡겨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러면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이 다 GDP 오르는 것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거시경제 지표 간의 상충 효과입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마구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버려요. 뿐만이 아니죠. 그 공사, 땅 파는 데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 소비자들한테도 돈이 많으니까
오늘은 라면 사고, 내일은 여행 가고, 또 외국 여행도 갑니다. 그러면 물가 오르지 않습니까? 또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옵니다. 그럼 국제 수지가 악화돼요. 또 개인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일본 여행을 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자, GDP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다른 지표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 현상을 거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0.3으로 나왔는데 거시적 분석은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기회 되는 닿는 대로 경제학 특강도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할 생각인데요. 그것은 뭐 차후로 하기로 하고요. 마이너스 0.3의 미시적 분석, GDP도 미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두드려 봐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0.3이다 이것만 보고 가버리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보면요. 그 안에 성장률을 좌우하는 것은 투자, 지출, 소비, 국제수지 이게 4대 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4대 축이 모두 다 플러스고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미국은 특히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민간 소비 늘었어요. 그 다음에 투자는 4%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GDP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딱 한 분야가 심각하게 GDP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이거든요.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물건은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것은 GDP 계산해서 수출을 하면 GDP를 플러스로 올리고 수입을 하면 GDP에 마이너스로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1분기 미국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0%나 폭증을 한 겁니다. 갑자기 미국 수입이 왜 늘어났을까? 만약에 이 수입이 지난 분기하고 비슷하게만 늘어났다면 미국 1분기 플러스 한 2에서 3% 성장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견실한 성장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수입만 아니었다면 미국 성장률 3%였을 것이라고 미국의 국무회의,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지금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된 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도 처음에 마이너스 GDP 역성장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밤사이 완전 역전이 돼서 다우지수, S&P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쇼크라고 일부 언론들은 이제 미국 망했다고 난리 법석을 띄웠지만 정작 미국의 뉴욕 한 중심의 뉴욕 증시는 주가가 올랐어요. 자, 이것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입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또 한 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시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수입은 왜 늘어났느냐? 왜 50%나 동기 대비 늘어났느냐? 이 수입이 미국 GDP를 5%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마이너스 0.3이라고 그러는데 수입 쪽이 중립했다면 충분히 플러스 2 내지 3이 된다라는 그 미시적 분석 결과가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수입은 왜 늘어났나? 미국 경제에 먹을 게 없어서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한 게 취임 이후부터고, 그리고 실제로 때린 것은 4월 2일 날 공식 발표를 했고, 높아진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입니다. 그런데 1분기라는 게 1월 달부터 3월까지거든요. 1월 달부터 3월까지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경제에. 트럼프가 4월 이후에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은 좀 현명한 경영인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 자,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입 제품, 외국으로부터 지금 집중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입이 50%나 급증을 했고 그 효과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수입이 급증하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관세를 4월 달부터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5월, 6월 이후는 관세가 앞으로 오를 걱정 때문에 물건을 더 사와야 되는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리고요, 1분기에 사왔던 물건들이 지금 창고에, 보세 창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중에 풀리는 데는 또 6, 7개월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물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분간 수입량도 떨어지고,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 수술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후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게 개선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민들 여러분, 인내심을 가져달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좀 아니죠. 마이너스로 상당히 위기 신호인 것처럼 나타나니까 미국 경제 정말 안 좋는가 봐요. 그러면서 놀라는 사람들.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 나라 경제도 덩달아 안 좋고요. 사실 지금 미국의 세계 경제 장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감기하면 우리나라는 기침하고 또 우리나라보다 좀 더 후진국은 폐렴 앓고 폐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 마이너스야. 이제 세계 경제 호경기 끝났어. 이렇게 우려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현재 1분기 미국 GDP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분석해 볼 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선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되니까 이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부메랑이야. 맞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린다고 하지 않았으면 1분기 수입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을 것이고 미국 GDP도 뭐 나름대로 견실한 성장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관세 때문에 사재기 수입을 하는 바람에 GDP가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보세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에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래 못 갈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중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을 전면 선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는 일은 또는 관세 정책을 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발표한 날 미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미시간의 마가 파티 김대호 영상에서 바로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그 마가 파티 보면 트럼프가 그 자리 가서 우리 경제 너무 좋습니다. 엄청난 선전을 하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학문적 근거, 경제학적 근거가 있는 지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거나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거나 지금 이 상태까지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 날 같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PCE 물가 지수. 이게 개인 소비 주치료라고 했어요. Personal Consumption. 그러니까 Personal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 이것은 우리나라는 이것을 조기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인 연준은 물가의 대표적인 지수를 PCE를 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PCE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이러면 금리를 올려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PCE가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만약에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중요한 PCE가 성장률까지 같이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경기 침체가 오고, 자, GDP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 신호 속에서 물가는 올라가는, 그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70년대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PCE 물가가 2.3으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거, 이거 맞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덕이양양, 덕이만만.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물가 떨어뜨렸어. 물론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PCE 물가나 또 성장률이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 분석을 해보면요.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물가는 또 이제 반영을 급격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물가는 2.3%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의 골디락스 수준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경제학의 두 뿌리,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미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과 PCE 물가 2.3% 성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에 따른 트럼프 관세 정책 향방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